나중에 이제 전주 화약 후에 이제 정세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청나라 또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동학혁명군 입장에서는 타개책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보년 7월 15일에 남원 대집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8만 명이 모였다고 예. 그러죠. 그곳에서 모여서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어요? 그러니까 손아준 같은 경우, 전봉준 같은 경우는 좀 시를 기다리자. 예. 근데 김계남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이때다. 예.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현종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때를 모르니 때가 사람을 따를 리 없다. 때가 사람을 모르니 사람이 때를 따를 리 없다. 어긋나는데 김계남이가 때를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뭐 관군에서 동학도들의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았지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호했던 것이가 마지막 효율을 했던 때가 바로 남원 대집회였었죠. 예.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전봉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2차 기포, 3회 기포를 일으키려고 하게 되죠. 예. 뭐 얘기가 조금은 그 옆으로 흐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책에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김계남 장군의 후손을 지금의 정읍 산해군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 후손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슴 아픈 얘기가 책에 아주 구구절절이 있던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비단 하레비의 거적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말에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결국은 조선이 망하니까 친일파가 됐고 친일파가 돼가지고 잘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동학군들의 후손들은 김계남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예. 성을 박씨로 바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박씨로 도강김씨에서 족보에서도 빼버렸어요, 김계남을. 아하. 그리고 족보에서 빼버려가지고 박씨로 살아가지고 1955년에 성을 다시 도강김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살았었는데 정말로 그 대단했던 김계남의 후손들은 예. 그렇게 살았고 또 누구냐? 손아중의 후손은 아들은 성을 이씨로 바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아. 전봉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전봉준은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었는데 지금 산해면 동곡리 지금실에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 죽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마을에 있는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달아나가다 마을 사람들이 들켰어요. 그러니까 소를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김계남의 전봉준의 후손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녹두장군을 쓴 송기숙 선생이 아버지는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아들은 소도둑놈이 되고 말았다고. 지금 뭐 대일 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어렵게 사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대일 항쟁기에 그런 어떤 독립운동의 효시가 예. 실질적으로 그 일본군과 청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의병이다 하고 예. 일어났던 그 동학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계남을 잘 못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 김계남의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리고 나서 결국은 동학군들의 김계남의 후예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가지고 예. 1차, 2차, 3차 의병전쟁의 주역이 바로 그 김계남의 후화 세력들이었었고 또 진주 형평사운동 있잖아요. 예. 진주 형평사운동을 배후 조종했던 사람도 김계남의 후예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동학농민혁명 1894년, 95년에 전봉준, 손아중, 김덕명 다 죽고 나서 끝나버렸지만 예. 결국은 동학의 맥을 이어간 것은 예. 김계남의 후화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김계남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그래서 김계남의 참 추모비도 세우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학혁명이 의병의 효시가 되고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대일항쟁기 때는 독립운동의 그러죠. 맥으로 이어져 가지고 광복군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그러죠. 국군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사실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면 예.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정말로 거기에 몸담았던 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훈하고 기억해줘야 되고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아까 그 김계남 장군의 후손의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또 뭐 여러 그 후손들의 얘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 김계남 장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 우리 선생님께서 추모비를 예. 만드는데 또 일화가 있잖아요.
김계남 장군을 추모비를 만들려고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웠는데 제가 이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분과 간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전봉준을 위해 하는데 왜 김계남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지금 추모비가 그래서 전주 덕진공원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개나마, 김계나마. 예. 그러니까 김계남이 붙잡혀갈 때 그러니까 그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의병장을 했던 사람이 예. 신고를 했는데 그대로 붙잡혀가면은 사람들이 김계남의 후화 세력들이 탈취해갈까 염려스러워가지고 집둥아리에 묶어가지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불렀던 농민들이 불렀던 참여가 개나마, 김계나마 수천 군사 어디다 두고 집둥아리에 묶여가다니 그게 웬 말인가. 예. 그걸 그래서 신영복 선생이 개나마, 김계나마 그렇게 써서 예.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김계남 장군을 밀고 했던 그 임병찬이라는 분은 또 나중에 최익현 선생과 면함 최익현 선생하고 예. 또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에 또 다른 어떤 활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나라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제가 그 김계남 장군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손아중 장군의 추모비를 사람이 하늘이다 해가지고 옆에다 세웠죠.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있고 세 사람이 삼각으로 있는 것은 덕진공원에 있지요. 예. 하여튼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